축구 유니폼 이어서 굳이 더 내야 되는 비용들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최근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한 이강인 선수의 유니폼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 유니폼도 이제 매진될라나? 자, 저는 축구 팬으로서 이런 현상이 너무 좋은데 유니폼 한 장에 막 20만 원이 넘어가 버리니까 요거 조금 비싸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요즘 축구 유니폼이 왜 이렇게 비싼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수요 증가. 자, 자고로 가격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니폼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졌으니까 비싸졌다. 실제로 2018 월드컵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유니폼 판매가 급증했고 그 이후로 인기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이강인 선수의 파리 유니폼 인기 폭발했죠. PSG 공식 스토어에 보면 요런 안내문이 있습니다. 전례 없는 수요로 인해 배송이 최대 2주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시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은 진짜 파리가 한 50만 원에 팔아도 못 기다리고 사실 분들 계실 거라고. 자, 근데 지금 이강인 선수의 유니폼 인기가 어느 정도냐면 파리의 유니폼 판매 순위 탑 10을 보면 그 중에 5개가 이강인 선수 거예요. 근데 요 순위에서 재밌는 건 7위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여성용 유니폼. 탑 10에서 여성용 유니폼은 유일하게 이강인 선수 것만 있어요. 이게 뭔 얘기야? 우리나라의 여성 팬분들이 많이 사셨다는 거죠. 요즘 보니까 이강인 선수, 손흥민 선수는 진짜 그냥 아이돌이시던데요. 여성 팬분들이 아이돌 가수 덕질하듯이 하시더라고. 진짜 부럽다. 물어. 자, 그리고 정말 웃긴 게 이강인 선수의 유니폼이 하도 인기가 많으니까 PSG 공식 스토어의 메인 화면이 요거였다가 요걸로 바뀌었어요. 이거 대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우리나라 IP에서만 그런 건 아니겠지? 해외 사시는 분들 한번 들어가 보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유니폼 가격 안에 포함된 비용. 자, 유니폼 한 장이 비싼 거는 거의 20만 원이에요. 근데 충격적인 게 제조 원가는 10,000원이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아니, 그러면 나이키랑 아디다스가 막 19만 원씩 먹는 거야? 아니죠. 자, 그러면 도대체 무슨 비용들이 포함이 돼서 가격이 20만 원까지 올라가는 걸까요? 한번 싹 분해를 해보자고요. 자, 일단 축구 유니폼도 일반적인 의류의 한 종류죠. 그래서 다른 의류들을 만들 때 드는 비용들이 똑같이 들어가요. 예를 들면 아시아 쪽 공장에서 유니폼을 제작하는 비용, 그리고 유니폼이 완성되면 유럽으로 보내야죠. 배송 비용 듭니다. 근데 유니폼을 배로 옮기다가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보험료 내야죠. 또 국경 통과할 때 관세 내야죠. 그리고 나이키, 아디다스 같은 회사들은 세금도 많이 내죠. 마케팅 비용 엄청 쓰죠. 그런 비용들도 다 포함이 된다고. 그리고 요 유니폼이 소매상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매장 임대료 내야지, 직원분들 인건비 드려야지. 이런 모든 비용들 때문에 유니폼 가격이 점점 올라간다. 자, 근데 이거는 축구 유니폼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의류에도 다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근데 축구 유니폼은 축구 유니폼 이어서 굳이 더 내야 되는 비용들이 있어요. 자, 일단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국가대표 유니폼을 만든다? 그러면 해당 국가대표 축구 협회에 돈을 내야 됩니다. 왜? 공식 유니폼을 제작하고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시니까 그거에 대한 비용을 드려야죠. 근데 이 비용은 그렇게까지 비싸진 않다고 합니다. 2018 월드컵 독일 유니폼을 만든 아디다스가 독일 축구협회에 낸 돈이 유니폼 한 벌당 약 5유로, 한 7,000원 정도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클럽 유니폼은 얘기가 조금 다르죠. 사이즈 자체가 달라. 자, 예를 들어서 아디다스가 레알 마드리드한테 저희가 혹시 10년 동안 레알 유니폼 만들어 드리고 그거를 조금 판매를 해도 될까요? 돈 많이 드릴게요 하고 준 돈이 약 15억 2천만 유로입니다. 우리 돈 2조 1,500억 원. 그러니까 1년에 2,100억 원 정도를 아디다스가 레알한테 주는 거예요. 장난 아니죠? 레알 유니폼 공식 공급 업체가 되는 게 이렇게 힘들다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너무 레알한테 많이 주는 거 아니야? 근데 그분들도 사업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다 돈이 되니까 그렇게 많이 주는 거겠죠? 어차피 나이키, 아디다스, 푸마 이런 기업들은 유니폼을 많이 팔아서 또 돈을 많이 버시니까요. 특히나 호날두, 메시 같은 선수들이 이적하면 그때 그냥 한탕 크게 땡길 수 있죠. 자기네 브랜드 홍보 효과도 있고.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유니폼 한 장을 팔았을 때 클럽이 가져가는 수익이 유니폼 가격의 7에서 15%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나이키, 아디다스 같은 기업들이 약 20에서 30% 정도 된대요. 자, 그래서 제가 축구 유니폼 말고 다른 의류들은 마진율이 어느 정도 되나 찾아봤더니 대충 30에서 50%라고 합니다. 고가 의류들은 더 높고 마진율이 보통 의류는 30에서 50, 축구 유니폼은 20에서 30. 이렇게 따지면 축구 유니폼의 마진이 그렇게 많이 남진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축구 유니폼 한 장에 20만 원? 여전히 조금 비싸게 아니, 비싸. 왜 그렇게 비싼 거야? 보니까 이유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비싸고요. 추가 비용. 자, 일반 의류랑 다르게 축구 유니폼이 유독 더 비싼 이유. 먼저 유니폼 원단에 기술력 투자가 많이 돼요. 아까 이강인 선수 유니폼 얘기할 때 레플리카랑 어우센틱 보셨죠? 그 두 개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레플리카는 팬분들이 입으실 수 있게 조금 저렴하게 제작된 유니폼. 그러니까 사이즈도 넉넉하고 착용감이 괜찮죠. 그리고 오센틱 버전은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입는 유니폼이랑 똑같은 거. 오센틱 버전은 선수들의 경기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단에 최첨단 기술이 들어간다고요. 예를 들면 나이키의 드라이핏. 이게 원단이 이중 구조여가지고 첫 레이어는 땀을 흡수하고 두 번째 레이어는 이걸 잘 분산시켜가지고 몸을 굉장히 쾌적하게 해준대요. 그리고 아디다스는 에어로 레디. 이것도 땀 흡수가 잘 되고 빨리 건조가 돼가지고 착용감이 굉장히 좋은 기능성 원단이랍니다. 자, 근데 이런 기술을 개발하려면 연구 개발 비용이 들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오센틱이 레플리카보다 비쌀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축구 유니폼이 비싸지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마킹 비용. 생짜 유니폼 산 다음에 선수 이름, 등번호, 리그 패치, 챔스 패치 넣으면은 막 2-3만원 금방 늘어나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축구 유니폼이 유독 더 비싸게 느껴지게끔 만드는 요인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모든 팀들이 홈, 어웨이, 서드킷 이렇게 세 개의 신상 유니폼을 매년 계속 출시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당연한 것 같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90년대 초에는 클럽들이 유니폼을 한번 뽑으면 최소 2시즌은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팬들은 한번 사서 2년 동안 입는 거야. 근데 요즘은 매년 여름마다 디자인 싹 바뀌어가지고 신상 나오죠? 그러면 우리 찐팬들 입장에서는 이거 매년 20만원? 치킨 10마리? 맛있겠다. 좀 빡센데? 이렇게 되는 거죠. 단순한 유니폼이 아닌 패션. 자, 이제 축구 유니폼은 단순히 운동할 때만 입는 옷을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왜 나이키 농구화 이뻐가지고 평소에 신고 다니는 것처럼 축구 유니폼도 이제 그 자체로 패션이 됐습니다. 이 사진들 보세요. 다른 옷들이랑 매치시키면 얼마나 이뻐. 저 같은 페피들은 이런 느낌을 잘 안다고요. 자, 그리고 이젠 셀럽들도 축구 유니폼을 자기 패션에 녹이기 시작했죠. 스눕독이나 드레이크 같은 래퍼들도 많이 입고 또 킴 카다시안도 산책할 때 AS 로마 97-98 시즌 유니폼을 입었어요. 그래서인지 그때 일주일간 구글의 AS 로마 검색량이 2894%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페피분들도 유니폼 많이 입으시죠. 송민호, 오하영, 선미, 오혁, 유준열 이런 멋진 분들이 멋지게 소화를 하고 계시고 또 블랙핑크 제니님은 아예 뮤비에서 맨유 유니폼을 입었죠. 그 모델이 몇 시간 만에 완판이 됐대요. 그리고 요즘에 해외에서도 블록코어 룩이라는 게 유행이래요. 이게 꾸민 듯 안 꾸민 듯 뭔가 힙한 느낌의 스트릿 패션인데 거기에 또 축구 유니폼이 필수 재료라는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유명인들이 축구 유니폼을 많이 입고 그게 하나의 패션이 된다? 그러면 유니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겠죠? 수요가 많아진다? 가격이 더 비싸질 수 있겠다. 자, 그리고 유니폼이 패션이 되면 용품 업체들은 디자인에 더 공을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베네치아 같은 경우 봐봐. 팀은 별로 안 유명한데 유니폼이 명품 같으니까 사람들이 굳이 찾아서 사 입는다고요. 디자인이 얼마나 중요한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패션 디자이너들이 축구 유니폼 디자인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유명 디자이너인 요지 야마모토는 2014년에 아디다스랑 협업을 해가지고 레알 마드리드 어웨이 유니폼 디자인에 참여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디자인을 하면 당연히 비용이 더 들겠죠? 가격 또 올라가겠다. 자, 그리고 요즘에 레트로가 유행하다 보니까 레트로 유니폼도 덩달아 유행입니다. 인기는 많아졌는데 물건은 적네. 그러니까 가격이 또 올라가죠. 제가 볼 땐 이런 유니폼으로도 재테크가 가능할 것 같아요. 혹시 재테크 시작하실 분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2017년 4월 엘클라시코 때 메시가 입었던 유니폼이 경매에서 45만 달러, 약 5억 7천만 원에 팔렸어요. 그리고 1986년 월드컵에서 마라도나가 신의 손골 넣을 때 입은 유니폼이 경매에서 930만 달러, 우리 돈 117억 8천만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물론 이런 물건들은 손에 넣기가 어렵지만 이거 한번 갖고 있으면 내가 볼 때 가격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이렇게 요즘 축구 유니폼이 왜 이렇게 비싼지 알아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가 축구를 좀 많이 사랑하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같이 축구 겁나 좋아하고 또 어떤 특정 팀을 겁나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게 비싸도 살 수밖에 없다고. 약간 나의 그 애정을 상징하는 소장품 같은 개념이라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유니폼 값으로 낸 돈이 좋은 선수 영입하는데 또 쓰이고 또 우리 팀이 우승하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 거 아니야?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인생이고 한번 살아가면서 뭔가 오지게 덕질할 만한 게 있다는 거, 그거 자체가 진짜 큰 행복인 것 같아요. 뭔가 자기가 좋아하고 몰두할 수 있고 그런 게 좀 있어야지 인생이 좀 살맛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 둘 곳 없는 게 더 괴롭다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